재개발은 여기 보시면은 땅값을 상승시켜 이익을 보는 사업이에요. 근데 여기 이 동네 가격이 아닙니다. 다른데 이렇게 보면은 구도심에 비정형화된 지역들이 있어요. 이런 데이 평균 한 2천만 원 정도 간다 그러면은 요 한 집당이 2천만 원인데 이렇게 소규모로 할 때는 요 땅값 아파트로 하면은 3천만 원 정도가. 근데 한 500세대 정도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4천만 원 가요.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대단지려면 한 5천만 원 가요. 땅값을 상승시켜서 얻는 이익이에요. 네. 이게 뭐 어디서 그냥 굴러떨어진 게 아니고 5천만 원짜리에다 건축비 해가지고 분양해서 골고루 나눠가는 겁니다. 재개발은. 그러니까 조그맣게 하면은 손해야. 네. 여기 보시면은 역세권 해가지고 1000세대 대단지 아파트 좋죠. 이거보다 못하면 500세대. 지금은 1000세대짜리를 못하게 해요. 오래 걸리니까. 네. 그래서 2만 회배 미만은 역세권 개발도 못하게 해요. 그 다음에 비역세권 350m 떨어진 지역에 1000세대, 500세대 이렇게 그 대단지를 행위를 할수록 요즘에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해요. 네. 70대, 80대 이런 분들은 나중에 혼자 되시면은 아파트라는 게 식당 같은 게 있어야 돼. 그래 밥 안 해 먹자. 아침밥도 가서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커뮤니티 시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아파트 공사비가 크면 클수록 싸져요.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순서가 이런데 여기는 한강 변환이에요. 네. 한강변 최고의 입지 요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조망권도 좋고. 그래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아파트 값이 비쌀 거예요. 30클럽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32평에서 34평을 받으면은 30억 가까이 되지도 않을까. 네. 아주 좋은 자리예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보상관계 아니에요. 보상관계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 근데 보상관계 이렇게 보시면 단독주택 가지신 분들이 매매를 이렇게 해서 잘 매매는 안 되지만 잘해서 운이 좋아봤자 현금화 빨리 하는 거예요. 그 앞에 현금화. 그런데 재개발은 미래에 큰 가치를 두고서 이익이 나는 거예요. 내가 10억 재산이야. 미래에 20억, 25억도 낼 수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 한 채만 받아도 32평, 25평짜리 대지 가지고도 32평짜리 그냥 받으면은 30억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재개발의 논리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익을 보냐. 조합원 입주권. 신축 아파트가 주변 시세가 평당 32평짜리가 15억일 때 다른 지역 얘기하는 겁니다. 네. 여기 뭐 제가 너무 여기 30억을 해놓을 수는 없으니까 서울의 평균 지역이 지역들. 그냥 일반 분양할 땐 주변 시세의 약 80%. 그러면 12억에 일반 분양에 조합원 분양은 일반 분양의 약 85% 정도예요. 그러면 10억 정도, 10억 2천. 그러면 이 차익만 해도 5억이 남는 거예요. 이 차익만 해도. 이걸 이렇게 해서 프리미엄부터 나와야죠. 딱지값. 네. 그래서 재개발 보상이 옛날에는 땅 면적, 제일 중요한 게 땅 아니냐. 맞아요. 그랬더니 빌라가 판매래. 그래서 법을 바꾸는 거예요, 자꾸.
법은 계속 바뀌니까. 그 토지도 소유자는 무조건 한 채이겠다. 이러니까 단독주택이 또 반대예요. 네. 그래서 단독주택 가격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격 기준으로 해서 1+1을 만들었어요. 2000년대 들어와서. 그러니까 두 채를 준대.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50% 정도는 찬성을 해요. 그래도 계속 오래 걸려. 그래서 2023년에 단독주택 주거 전용 면적 합계 1+1 단독주택이 이런 기회는 없는 거야. 땅 32평이면 용적률 200%면 64평을 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단독주택 64평을 짓고 사는 거야. 32평 해봤자 3천만 원 갖다 10억밖에 안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1+1을 하면은 여기 주거 전용 면적이니까 이 사람은 64평을 짓고 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32평 빼고 25평 빼고 30평 두 채는 안 되고 25평은. 그러니까 두 채 받으면 이 사람은 만약에 이게 30억이라고 그러면 50억 재산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니까 단독주택이 다 찬성을 하는 거예요. 자, 뉴타운 아까 해제됐을 때 2013년, 14년 해제시켰대요. 그리고서 얼마나 싸웠겠어요. 천만. 전쟁터에 전쟁터. 전역이 나가지도 못할 정도예요. 네. 그 정도로 싸우다 보니까 이제 해제시켜놓고 나니까 또 아까 비정형화된 지역 같은 경우는 집도 못 줘. 팔리기도 하나? 그러니까 싸운 것도 정이 들었는지 동의서를 받아서 60% 이상 나온 데가 공공재개발 신속통합된 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뉴타운 해제지고 재개발 해제 안 된 지역들을 하려니 50% 받기도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예, 주민들한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 70% 정도 받았다니까 엄청나게 참 주민 반응이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언제 평균 다른 지역이에요. 약 빌라 시세가 3억 정도 가는 게 구역 지정이 되면은 60%가 넘으면은 대략적으로 6억으로 점프를 딱 해요. 지도에 구역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빌라 가격이 요때 요 프리미엄들이 자꾸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합 설립하고 사업 시행인가 될 때는 요게 7억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단독주택은 안 올라가냐? 단독주택도 보통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1,000만 원에서 한 1,000여만 원씩 올라요. 안 오르는 게 아니에요.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있어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팔고 나갈 사람들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안 팔고, 그런데 이때는 더 비싸게도 팔린다 이거예요. 네. 자, 여기 있는 가격은 서울시등 재개발지역 가격 동향 및 국토교통부 자료로 가격을 추정한 거예요. 그리고 요새 모아타운 방송에 두드려 맞고 나서 모아타운은 진행이 잘 안 돼요. 모아타운은 동의율 80%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 개발을 했다니까 상당히 참 좋은 현상이에요. 방향을 잘 잡았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재개발 원칙은 재개발 정비사업은 투명하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서울시에서 용적률을 주민이 이쁘다고 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적률 최우선 결정회의입니다. 한강변 조만간 줘야겠네. 그럼 본청으로 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모든 거는
건설사는 모든 건 주민투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는 토지 활용도가 높은 게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m 안에 집보다 6m, 8m 도로변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 따지면은 아까 나르시스트라니까 막 웃겨. 똑같은 땅인데 왜 그러냐. 그렇잖아요. 법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기울이지 마시는 거예요. 자, 단독주택 노후 대책은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가 아파트 입주의 주택연금 가입하시면 편의시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부채 받으면 굳이 주택연금 들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정급하다, 자식한테 많이 물려줘야겠다, 이런 분들은 빌라를 하시고 현금으로 많이 하셔도 되고. 그래서 단독주택 32평 가지고 있을 때 계략적으로 다른 지역이요 7, 8억 되는 거 임대료 수입했는데 나이 갈수록 되게 힘들어져요. 제가 다른 지역 다 가봐도 계단 올라가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 네. 그러니까 다 3층집에서도 1층 그 단칸방으로 내려와가지고 그냥 거동이나 하려고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이런 분들도 무지 있어요. 자, 노후된 단독주택 매입할 실수요자가 없는 겁니다. 지금 현 상황에. 그걸 가지고 계속 단독주택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뭐 뺏기지 않는다. 저는 근대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조선이 망한 게 폐쇄 정책을 써서 망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집을 상속을 하려도 집을 팔아야 상속세 내는데 매매가 안 돼요, 절대. 네. 자, 그래서 아파트 32평으로 하는 계약, 요런 지역들, 계약 10억 정도 돼요. 그러면 주택연금 한 달에 한 300만원씩 받아요. 다른 지역이야. 그러면 갈도 신경 쓸 일이 없어요. 또 아파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을 먹으면 쉽게 팔 수가 있어요. 주택연금 비용 제외하고 후순한테 상속하니 후순도 좋고 부모 세대도 좋고 아주 좋은 겁니다. 자, 빌라 같은 경우에 아파트 입주의 주택연금 가입도 가능한 거예요. 지금 빌라 가지고 주택연금 들으려면 주택연금 얼마 못 받아. 그렇잖아요. 단독주택도 해줘. 그러나 방 하나에 뭐 6천, 7천씩 빼고 나면은 주택연금 받을 것도 없어, 단독주택들이야. 네. 자, 그래서 빌라 같은 경우에도 정비구역 지정 후에는 재산장 가치가 홈빌라가 한 6억 이상은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에 주택연금 가입하시면은 그 아까 주택연금 25평짜리 받을 경우에 약 한 10억 정도 되면은 약 한 250만원씩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재산 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또 쓰여야지. 자, 그래서 이하는 재개발 지역에 있는 홈빌라 비싸게 팔고 비개발 지역에 있는 신축빌라 가서 사면은 현금 허가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 가지고 신축이니까 요거 가지고 주택연금 들어도 지금 국민연금 나오는 거와 주택연금 들어서 하면은 그냥 그 여유있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 남한테 뭐 돈 빌려 가지고 빌리지도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을 하면은 이렇게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겁니다. 네, 땅값 상승.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해 가지고 8월 8일 날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있습니다. 아까 이병철 회장님 말했죠. 운대가 맞아야 된다고. 운대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대가 맞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부당 경감 해가지고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한다고 했어요.
기본계획 수립했는데도 몇 달, 정비구역 지정시켜주는데 요걸 한 번에 묶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년에서 1년은 빨라져요. 정부가 얼마나 급하면은 이런 정책을 피겠어요. 이럴 때 하는 게 참 물을 잘 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공공지원을 통한 사업 불확실성 해소. 그 다음 세 번째, 세제금융지원 강화. 그 지금 주택연금 가입하는 분도 정비사업 분담금을 계속 납부할 수 있게끔 하니까 동의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용적률은 다 아시죠? 네. 뭐 설명회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용적률입니다. 자,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에 추가 허용한다.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할 때. 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때 하는 것보다 분담금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임대주택. 용적률 완화에 따라 의무 공급받는 임대주택 비율을 차등 완화한다. 평균 그동안은 임대주택을 15%꼭 지었어야 돼. 10%로 내리면 5%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또 여기 보면 임대주택 인수가격도 현행 대비 1.4배. 그동안 편입 건축비만 준다니까 주민이 손해였어요. 이걸 갖다가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거의 현실화해준다는 거죠. 이런 기회는 없는 거예요. 왜? 정부가 2025년, 26년, 27년 신축 아파트가 생산 안 나온다 그러니 이렇게라도 해서 빨리 가는 현장은 빨리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까 복을 얘기했죠. 저도 못 먹어. 복을 차는 거예요. 지금 안 하시면은 여러분 인생 꼬이는 거예요. 네. 별거 아니야. 시키기서 전 보러 갈 필요 없다니까요. 이럴 때 무대를 잘 타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거고, 이럴 때 복을 차면은 할 수 없죠, 뭐, 하늘도. 네. 자, 여기, 지금은 아까 이병철 회장님을 배웠는데, 이병철 회장님한테, 지금은 이제 정주영 회장님한테 한번 배워보죠. 한날 한시에 태어나도 누구는 부자로 살고, 누구는 가난하게 삽니다. 음양호행, 살생살극. 인간이 사주팔자가 불균형할 수밖에 없어. 항상 불만도 있고 만족하지 못해. 음양호행이 불균형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 계양법은 부족한 오행을 채워주면 운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네. 점프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야, 방법 좋은 거 없나? 네. 그 방법 간단한 거야. 부족한 오행을 채워주면 운이 좋아진대요. 네. 내가 경쟁력이 없어. 그럼 맨날 가가지고 축구 같은 거 하는 거야. 거기 무슨 클럽에서. 그럼 막 몸으로 부딪히고 하면 경쟁력이 세니까, 근성이 생기니까. 그렇잖아. 이게 바로 개혁법이에요. 부당한테 가가지고 부적 쓰는 거 그거 가지고 효과 있나? 없어요. 이상 좋은 방법이 없어.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고 했습니다. 근성이 있어지는 거예요. 화가 없으면 열정이 없잖아. 그렇죠? 열정 있게, 화가 없으면 열정 있게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예요. 운동도 하고. 네. 자, 긍정의 힘. 해보자. 안 돼도 해보자. 이게 정주영 회장님의 아주 경영 마인드 아니에요.